21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0보다 클 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fx라는 함수가 xn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gx라는 함수가 ln fx일 때 기니 d 중에 옳은 걸 고르시오 라는 합답형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먼저 이 함수는 처음 보는 함수는 아닐 거예요. 이 함수는 메가스터디에서 한번 나왔었고 수능 특강에서도 특별히 그 스텝 3 문제로 나왔었던 좀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거든요. 왜 어렵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이 문제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이 문제를 질문했었나?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고 그 문제 소스로 해가지고 나온 문제가 바로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때만 그려주면 돼요. 그랬을 때 미분해서 이 정도는 뭐 다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래프의 기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f'이 어떻게 그려지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n-1 전체 차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전체 짝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0n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큰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가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의 기형이 역시나 홀수 함수이기 때문에 0과 n 그래프의 기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하는 거죠. n-1이 짝수니까 중근을 갖게 되잖아요. 역시나 망 이렇게 될 것이고 0보다 큰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형태인가요? 똑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n이라는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되더라. 0,0을 지나면서. 그러면 n이 홀수냐 짝수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점근선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fx라는 함수는 n에 관계없이 항상 n일 때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gx라는 함수도 ln fx라는 함수죠. ln 함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조 증가 함수가 될 것이고요. fx가 커지면 ln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fx 함수가 n에서 극대면은 gx도 극대가 되더라.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 한번 봐볼까요? 니은은 gn이 n보다 누가 더 크냐? gn을 한번 구해봤더니 ln fn이죠. n 집어넣어줬더니 x의 n제곱이고요. 2n 마이너스 n제곱이거든요. 근데 n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n으로 묶어줬더니 2분의 n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n보다 클싸고 할 수 없는 게 2라는 놈은 대략 2.7 얼마잖아요. n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즉 n이 2일 때는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작은 놈의 제곱도 역시 0과 1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보다 절대 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아니죠? 반대로 생각했네요. 다시 반대로 얘기해줬네요. 자, 이 문제는 2 빼고는 웬만한 건 다 n이 더 작을 거예요. 얘네들의 함수는 지수함수고 얘는 1차 함수 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발레 잡아주시면 그냥 끝나겠네요. 네, 그렇죠? 뭐 하나 다른 거 집어넣어 볼까요? 3은 좀 애매하니까 4 정도 하면 되고 5가 좋겠네요. 아니 6이 더 좋을 것 같아요. 6만 집어넣어봐도 얘가 6보다 항상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인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디귿 때문에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뭘 질문하냐면 fx-gx가 0보다 크냐 이거 보여주는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fx-g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부등식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fx-gx라는 함수를 hx라고 할 때 hx의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 값이 모든 x에 대해서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문제 hx의 최소값으로 많이 구하거든요. 이 문제는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극소값을 구려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어렵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복잡해요. 극소일 때 값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기보다는 아예 못 구하죠. 바로 당함수와 로그함수꼴 형태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특수한 값을 알파로 잡고 해서 극소값 구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이 함수는 결국 이거죠. 누가 더 크냐 보여주는 문제인데 fx가 과연 lnfx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론은 겉보기에는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fx가 크냐 lnfx가 크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결국 뭐로 생각해 주면 돼요. t가 크냐 lnt가 크냐 이건 물어보는 문제가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fx라는 함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저 0보다 큰 치역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함수 값들에서 fx가 t가 크냐 lnt가 크냐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y는 ln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2. 얘 lnx가 미분했을 때 언제 1이 될까요? y 프라임이 x분의 1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가 1이 된다면 여기가 1,2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얘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y는 xy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접한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항상 y는 lnx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t는 lnt보다 항상 커요. 그렇기 때문에 fx도 lnfx보다 항상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생각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답은 나와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어요. fx가 크냐? lnfx가 크냐? fx가 큽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는요. 여기까지.